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네, 제가 크게 말은 못하겠고, 비가 온디 해서 왼쪽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이거 라이브 스튜디오가 있대요.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주로 이제 부정맥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기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요, 제가 주로 공부하고 또 진료를 하고 있는 부정맥이 뭔지 여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신근경색증이든지 협심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정맥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의외로 흔한 병이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게 부정맥. 사시다 보면 한 번쯤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뛰어요. 맥박이 불규칙해요. 이런 것들 느끼시죠? 이게 전체가 다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이 뭔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진단을 하지요? 여기도 좀 알아볼 거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되도록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 보여주고 있는 게 주로 이제 맥박이 너무 빠르게 뛸 때, 이거를 빠른 맥을 찾아서 없애주게 되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과거에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오신 제 환자분한테 제세동기라는 그런 기계를 시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저는 부정맥을 전공하고 치료하는 의사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빠른 맥도 치료하고 심정마비도 치료하고 느린 맥도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도대체 부정맥이 뭘까요? 라고 이제 하게 되면요. 부정맥은 실은 한문에서 가지고 왔어요. 한문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부자에 가지런할 정에 맥박맥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지런하지 않은 모든 맥박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맥을 짚어보게 되면 두근 하잖아요. 이게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맥박이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또는 맥박이 갑자기 잘 가다가 뚜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쩔 때는 두둑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지 못한 모든 맥박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는 뭐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정맥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맥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두근거려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거 전체를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을 하다 보면요, 저희가 심전도라는 것을 반드시 찍게 되거든요. 그럼 심전도가 뭐예요? 라고 묻게 되면요, 여기 그래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길쭉하게 보이는 거 있지요. 이게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길쭉한 거를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맥이 잘 뛰고 있냐, 제대로 뛰고 있지 못하냐, 뭔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찍는 게 바로 심전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 앞가슴에다 막 뭐 붓지를 찍지요. 막 팔다리 뭐 붓지를 찍지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종이로 쭉 뽑아서 나오는 거 있지요. 그게 바로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는 거는 요거 주로 이제 우리가 맥이 어떻게 뛰는지 보여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심전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정맥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근두근 홍닥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심장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냥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은 설레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설레는 심장 이야기 두근두근 홍닥터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박동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심장 박동기는 어떻게 시술을 하는 건지, 심장은 어떻게 생겼고 왜 이렇게 생겨서 이게 그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지, 이런 심장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또는 의사분들 또는 임상병의사 또는 응급구조사분들을 위해서
심전도를요 처음부터 쉽게 차근차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들어오게 돼서 혹시라도 심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현재는 기본편은 다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이제는 실전편,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부정맥들을 어떻게 심전도로 진단할 수가 있고 치료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의료인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혹시나 또 우리 학생들 국가고시 문제들 있잖아요. 국가고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정기 심장 생리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어려운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항응고제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부정맥 치료할 때 쓰는 약문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럼 부정맥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는 맥박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정상적으로는요, 우리 맥박이 몇 개가 정상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60에서 100개가 정상입니다. 분당.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맥박이 1분에 60개가 못 돼요 라고 했을 때는 느린 맥이라 그러죠. 그래서 서맥이라 부르는 거고, 맥박이 100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빈맥, 빠른 맥입니다. 그래서 60보다 느린 서맥도 부정맥인 거고, 100보다 빠른 뭐 120개, 130개 이런 빈맥도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부정맥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부정맥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은 맥이 퉁퉁퉁 뛰어야 되는데 두둥두둥 뭐 두두두둥 이렇게 막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전체가 다 뭐 부정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하다가 아주 흔하게 맞닥뜨리는 그런 부정맥일 텐데요. 여기 길쭉길쭉한 거, 이게 지금 심전도거든요. 날씬하게 길쭉길쭉하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뛰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옆에 보면 뭐가 뚱뚱한 게 나왔죠. 이때는 맥을 짚어보면 맥박은 안 짚어지거든요. 맥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가슴이 덜컹거려요, 철렁거려요, 또는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막 두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조기박동입니다. 아주 흔하게 만나는 부정맥 중에 하나고, 흔히 우리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커피를 많이 마셨다든지 그랬을 때 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느꼈을 때는 아마 조기박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맥박이 60에서 100개를 넘어섰을 때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빨라도 부정맥입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해도 부정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두근 하는 조기박동이 있어도 부정맥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부정맥이 제가 말한 거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제가 영어로 막 구구절절히 써갖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거는 맥이 불규칙한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통 털어가지고 그냥 부정맥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안에는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맥박이 이상한 질환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부정맥은 빠른 맥과 느린 맥을 포함하고, 또는 불규칙하고 또는 규칙적인 박동,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부정맥이라 하고, 요 안에 있는 맥박의 이 부정맥 숫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축구 선수들 축구하다가 심장마비 잘 일으키잖아요. 작년에 우리 축구 선수 에릭센도 뭐 축구 뛰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일으켰고, 야구하다가도 심장마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는 것도 부정맥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렇게 이 심장마비가 오는 것도 부정맥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마비 보고 우리가 심실세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세동, 잘게 뛰어서 가늘게 뛰는, 그래서 빠르게 뛰는 것 보고 심실세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심장마비가 왔었을 때 심전도를 찍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부들부들 떨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늘게 떠는 것 보고 우리는 세동이라 부르고, 심실세동이 바로 심장마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저랑 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심방세동과 심실세동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심장의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방보고 심방이라 부르고, 심장의 아래쪽에 큰 두 개의 방보고 심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심방이 잘게 빠르게 뛸 때는 심방세동이라 부르게 되고요, 심실이 잘게 빠르게 뛸 때는 심실세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잘게 빠르게 뛴다는 거는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덜덜덜덜덜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덜덜거리낌 때문에 이건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이 하는 역할이 피를 막 쥐어짜줘야 되는데 피를 쥐어짜지 못하게 됩니다. 쥐어짜려면 주먹으로 이렇게 꽉 쥐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뛰지 못하는 마비 상태다. 뛰는 게 아니고 마비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마비가 왔었을 때는 마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 충격기를 빵 주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많이 보시게 되지요. 여기 있는 사진은 저기 그 공항에 있는 걸 제가 띄어가지고 왔는데, 띄어할 것 같단다. 공항에 있는 걸 찍어가지고 왔는데, 공항에 가도 이렇게 있고요. 어제 KTX 타고 오는데 KTX 위에도 자동 심장 충격기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군데 많이 비치돼 있고 요즘은 공공장소, 공원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 마비가 왔었을 때 없애는 게 바로 심장 전기 충격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심장 마비는 심실세동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부정맥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부정맥 그러면 내 맥이 제대로 뛰는지 어떻게 진단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실은 진맥입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여기 손목에서 맥 짚어가지고 이 맥이 어떻게 뛰는지 보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다 실 매달아가지고 그 왕비들, 또 그 궁에서 일하는 그 의사들은 저기 뒤에 가가지고 실 묶어가지고 막 진맥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맥으로 손으로 잡아도 잘 안 느껴지는데 실로 이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맥을 짚어서 우리는 부정맥을 쉽게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조기박동 같은 경우는 이 맥을 짚어보면요, 맥이 안 뜁니다. 하나씩 건너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가슴이 덜컹거려 라고 해가지고 손목에 딱 짚어봤는데 맥이 하나씩 건너뛰어요. 그러면 나 이거 조기박동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짚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목이 있으면 엄지손가락 바깥쪽, 이쪽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쪽 바깥쪽 이쪽을 짚어보게 되면요, 여기 한번 짚어보시면 통통통 뛰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지금 동맥파가 통통통 하는 거고, 여기를 짚어보면 맥이 건너뛰는지 안 뛰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맥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또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많이 쓰는 거겠죠. 바로 심전도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무는 거 많이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앞가슴에다가 뭐 여러 개 붙이고 팔 다리에 붙이고 있으면 종이가 쭉 뽑아져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심전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했던 건데, 이 부정맥이라는 게요, 항상 병원에 왔을 때만 나오는 법은 없잖아요. 내 가슴이 뛰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왔을 때 가슴이 안 뛰어요. 뭐 거짓말 같이 뭐 또 그렇게 뛰다가 너무 뛰어서 힘들어서 병원 왔는데 안 뛰어요. 이럴 때 그러면 이 병원에 안 왔을 때는 진짜로 가슴이 어떻게 뛰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홀터 심전도라는 게 있는데, 홀터 심전도는 24시간, 요즘은 3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 2주일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심전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가슴에 이렇게 붙여두고 몸에다 이렇게 채워둡니다. 이렇게 뭐 백처럼 채워주게 되면 하루 또는 이틀 또는 3일 계속 해가지고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왔었을 때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 아니고 계속 어느 때 나오는지 계속 찍기 위해서 우리는 연속 심전도도 찍는다. 이것 보고 뭐 홀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워치들 많이 차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워치 보시면 이 스마트워치에서도 심전도 기능이 있습니다. 왜 스마트워치가 필요합니까? 24시간 심전도를 해도요, 여기서까지 안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3일을 붙였는데 그 사이에도 부정맥이 안 잡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게 바로 스마트워치예요. 이게 항상 차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계는. 그래서 내 가슴이 뛸 때 뭐 여기다가 용두라 부르죠. 거기 손가락만 대게 되면 바로 심전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쭉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워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시면 어때요? 기본이 맥박이 있지요.
맥박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고, 결국은 심전도를 봐야만이 확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진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치료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부정맥은 좋아요. 제가 맥박이 불규칙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요, 이 맥박이 빨리 뛰는 원인 질환을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요, 커피를 많이 드시고 나서 내 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커피를 안 드셔야겠죠. 또는 내 갑상선이 안 좋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도 이 맥이 너무 빨리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럼 갑상선 이 기능을, 항진증을 치료를 해주게 되면 부정맥이 덩달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는 내가 빈혈이 너무 심해요. 이랬을 때는 빈혈을 교정해주고 막 철분제를 먹게 되면요, 맥박이 빨리 뛰는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정맥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원인 질환을 치료해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생기게 하는 원인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커피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잠을 너무 제가 안 잤어요. 또는 나 밤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직업이에요. 뭐 이랬을 때는 이것 때문에도 가슴이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이런 게 피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된다. 어찌 보면 여기까지는요, 보통의 우리들이 가슴이 뛸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도저도 안 될 때 이제 병원을 찾아올 건데, 그럼 병원에서 무엇을 해줍니까? 첫 번째는 약물을 주겠지요. 뭐 이런 거 회피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랬을 때는 맥박이 조금 더 느리게, 너무 빠른 분들이라면 느리게 뛸 수 있는 약물을 줄 거고, 너무 느리게 뛰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약물을 주겠죠. 또는 맥박이 한 번씩 불규칙해지면서 내 가슴을 너무 뛰게 할 때는 맥박을 규칙적으로 뛰게 해주는 약물을 줍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 또는 나는 약 먹기 싫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정기적 치료를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희 부정맥을 보는 의사들은 약물과 정기적 치료,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이 정기적 치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전극도자 절제술과 삽입형 장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심 박동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는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다 가능한 거고, 정기적 치료까지 필요하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전극도자 절제술은 그러면 언제 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극도자 절제술은요, 주로 맥박이 너무 빠를 때 하는 치료입니다. 맥박이 빠를 때 하는 치료인데, 보시게 되면 요 안에 빨간 게 이제 원래 자기 심장에 깔려 있는 전선인데요. 이 빨간 전선이 한 번씩 합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합선이 된다는 거는 원래 자기 전선이 아니고 또 다른 전선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하나씩 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 유전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또 유전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심장이 만들어질 때 한 가닥이 더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건데, 아주 흔합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커지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전선이 이렇게 한 가닥 더 들어있는 경우는 아주 흔해요. 그래서 이 부정맥 환자들도 아주 많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전선이 한 가닥이 더 들어있을 때 이 합선되는 전선을 잘라주는 치료를 하거든요. 그것 보고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전극도자를 들고 있는 건데, 전극도자를 가지고 어디 보자, 제 손끝에 여기가 있네요. 이 끝에가 있는데, 이 끝에서요 고주파가 나갑니다. 레이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점이 있을 때 점파잖아요. 이 점을 팔 때는 뜨거운 열로 이 점을 파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나쁜 조직, 이 합선되는 조직이 있었을 때는 이 끝에서요 이 고주파가 나갑니다. 레이저 같은 게 나가가지고 뜨거운 열로 그 조직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거 보고 바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쭉 가서요. 자, 그래서 합선되는 전선이 있을 때 잘라주는 게 바로 전극도자 절제술이다 라고 부르고요. 또는 합선되는 전선은 없는데 비정상 세포들, 심장에게 비정상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감기만 걸려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 코로나가 걸리고 나면 가슴이 뛴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되고 나면 가슴이 뛰는 걸 한 번쯤은 경험을 할 겁니다. 저도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는데 저도 느꼈습니다. 가슴이 막 불규칙하게 뛰는 걸 느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찌됐든 우리 몸에 뭔가 염증이 지나가고 이상이 생기게 되면요, 몸 안에 비정상 세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 열나고 나면은 막 곰보처럼 얼굴이 뭐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뻘겋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장 안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 나쁜 조직들이 생겨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심장에 뭐 이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게 나으면서 그냥 가만히 상체 조절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신호를 막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쁜 신호를 만들어내는 이런 조직들을 찾아가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한 전국 도자 가지고 이 전국 도자로 이 나쁜 신호를 만드는 부분을 제가 지져 가지고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도자가 필요한 때는 바로 이렇게 맥박이 빨리 뛰는 경우, 맥박이 빨리 뛸 때는 합선이 되거나 비정상 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앱사 찾아갔는데 여기 보여주고 있는 저희 시술방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기계가 있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고 심장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전도 있지요. 이 심전도를 쭉 보면서 도대체 합선되는 전기가 어디가 있냐, 또는 이 나쁜 신호를 만들어내는 나쁜 조직들은 어디가 있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엑스레이하고 심전도를 보게 되면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어찌 보면 영업 비밀인데요.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부정맥을 전공하는 의사겠지.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보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 가지고 나쁜 조직을 찾았고 또는 합선되는 전선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 끝에서 이제 고주파가 나오거든요. 뜨거운 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고주파를 내보내 가지고 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번에는 느리게 뛸 때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느리게 뛸 때는요, 인공심 박동기를 넣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인공심 박동기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 맥박이요, 이게 내가 길쭉한 게 심장이 뛰는 거라 그랬죠. 자, 이 부분 봐볼까요? 어때요? 맥이 쭉 빠져가지고 하나도 안 뛰죠. 이렇게 하나도 안 뛸 때 이거는요, 맥박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망가졌어요. 심장의 맥박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이 부분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공장에서 퉁퉁퉁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신호를 못 만들어내요. 이렇게 맥박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망가졌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어떻겠어요? 심장이 안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러져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어지러운 정도로 끝나겠죠. 이 어지러운 걸 넘어서서 쭉 길게 빠져버리게 되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가 꼭 뭐 머리 같은 데 찍어가지고 뇌출혈 올 수도 있고요. 이걸로 또 뇌출혈까지 와가지고 다행히 또 크게 안 다쳤으면 다행인데 이게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해지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심장이 안 뛰게 되면요, 느닷없이 심장 마비가 옵니다. 앞서서 심실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심실세동이 와가지고 심장 마비가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이 맥박을 대신 띄워준다 라고 해가지고 인공심 박동기다 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심박동기를 넣어줍니다. 또 요것만 그러느냐, 공장이 안 만들어진 경우에만 심박동기를 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심장은요,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공장에서 빨간 전선을 타고 전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심장이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정차하는 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흔한 거는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늙어가게 되면 조직들이 계속 변해가고 탱탱했던 우리 얼굴들도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이 정차역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이 망가지게 되면 이 신호가 쭉 내려와서 여기서 한 번 쉬었다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망가지게 되니까 영원히 쉬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맥박이 여기 길쭉길쭉한 거 나오다가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이거는 공장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역이 망가져 가지고 신호들이 역을 건너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저희는 인공 심박동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박동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심박동기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 보통 이쪽 왼쪽 어깨 밑에 여기다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심박동기는 여기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 몸속으로 전선을 심장 안으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심장 안에 전선이 들어있어서 이 기계에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내려보내게 되면 심장이 쿵쿵쿵 뛰게 됩니다. 근데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면 한쪽에 있는 게 훨씬 더 크지요.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제세동기라는 기계입니다. 그럼 제세동기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물론 심박동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거는 큰 이유가 있겠지요. 뭐냐면 저희가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 사람 살린다고 막 전기를 쿵쿵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 쿵쿵 때리는 큰 전기 에너지를 흘러내리는 게 바로 이 제세동기입니다. 제세동기. 그래서 이 높은 에너지, 이 심장마비를 없애야 되는 높은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거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좀 큰 기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인공 심박동기, 조금 더 큰 게 제세동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깨 밑에다가 이 심박동기를 넣어주게 되고요. 전선을 심장 안에 이런 식으로 혈관을 통해서 심장 안에까지 전선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하고 전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심장이 잘 뛸 때는 신호를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잘 뛰지 않을 때는 전기 신호를 내려보내 가지고 심장이 뛰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제가 부정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심방세동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왜 심방세동이라는 걸 들고 나왔냐면, 요즘에 심방세동이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요즘에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던데, 심방세동은 예방이 되는 질병 중에 하나고, 또 이 심방세동을 그대로 놔주게 되면요, 뇌졸중, 중풍이 와요. 뇌경색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 중풍은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아까 전극도자 절제술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완치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병이 심방세동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중요하다는 건데, 왜 중요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방세동이 뭐요? 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심실이 잘게 빠르게 뛰게 되면 그때는 심실세동, 심장마비라고 그랬는데, 심방세동이라는 거는요, 심방이 잘게 빠르게 뛰는 겁니다. 심방이 잘게 빠르게 뛰면 어떻게 될까요? 덜덜덜덜덜덜덜 뛰겠죠. 뭐 덜덜덜덜 뛰게 되면 피가, 이 심장을 쭉 쥐어 짜가지고 심장 안에 피가 한 방울 없이 쭉 쥐어 짜줘야 되는데, 이 쥐어 짜지는 게 아니고 덜덜덜덜덜 하다 보면 피는 흘러가지 못하고 심장에 고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고이게 되면 이런 데서 피딱지 생기잖아요. 딱쟁이 생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심장 안에서 딱쟁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쟁이가 생긴 게 여기 보면 빨간 혈관이 바로 대동맥인데, 이 딱쟁이가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대동맥으로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여기 혈관이 이제 머리로 연결되거든요. 머리로 툭 날아갔어요. 그 순간 바로 뇌졸중, 뇌경색, 중풍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위험한 거고요. 맥박, 이 심전도를 보게 되면 덜덜덜덜덜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둥 두두두두둥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덜덜덜덜덜 뛰다가 피떡이 생겨가지고 요게 툭 떨어져 나가서 머리로 가게 되면 뇌경색이 온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요, 방금 피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피떡이 생기는 경우에 뇌졸중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쓸까요? 아스피린을 써볼 수도 있고, 항응고제를 써볼 수도 있고, 오메가3를 써볼 수도 있어요. 아마 비욘드 채널에서 오메가3도 아마 조금 깊게 다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메가3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은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스피린들도 되게 많이 드시죠. 보통 가면 아스피린 되게 처방 많이 하고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많이 드시는데, 아스피린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지 마라 쪽으로.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아스피린 드시게 되면요, 좋을 것 같잖아요. 동맥경화 다 예방하고 천만에요.
그냥 뭐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이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면요, 오히려 이 출혈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막 그 위출혈, 위에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막그 흔히 우리가 이제 피똥, 이거 피똥을 하면 안 되는데, 결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고 또 뇌출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스피린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게요. 그래서 이 심방세동 환자가 뇌졸중이 있게 되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항응고제, 피가 굳지 말라는 항응고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대표적인 약이 바로 와파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와파린 대신에 이 노악이란 약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래서 와파린 또는 노악을 드셔야만 합니다. 제 환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65세 여성분이신데 심방세동으로 저한테 다니고 있었습니다. 64세까지는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원래는 아스피린은요, 심방세동에서 뇌졸중 예방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인데, 실은 이 환자가 2014년도부터 저한테 다니고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2014년 그때까지는 요 아스피린을 써볼 수도 있다라 해가지고 아스피린을 썼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스피린 쓰지 마라고 바뀌었어요. 특히나 나이가 65세가 넘어가게 되면요, 중풍, 뇌졸중 위험도가 2배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끊었어요. 끊고 와파린을 드렸고, 와파린을 드렸더니 자꾸 혈뇨가 나와요.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와파린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파린을 못 쓰니까 노악이라는 약물이 아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비가트라는 약인데 이걸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눈이 뻘겋게 충혈이 되더니 자꾸 피가 눈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파린도 먹기 싫고 나비가트란도 먹기 싫어. 옛날에 나 아스피린 먹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 해가지고 아스피린을 달래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스피린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나 싫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졌습니다. 졌고 그냥 65세 있고 뭐 다른 기저질환도 없고 하니까 아스피린 드리자고 아스피린 드렸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2주일 만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뇌경색인데요.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응급실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도 못 쓰고요. 말도 안 나오고요. 응급실 와서 조금 있다가 의식까지 소실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어찌 보면 제가 이 약을 끊어버려가지고 생긴 것 같은 죄책감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빨리 내 혈관 촬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혈관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한테 바로 콜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머리 혈관이 막힌 것 같으니까 빨리 뚫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영상의학과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보면 이쪽 꼭 봐볼까, 이게 지금 뻥 뚫린 혈관인데 이 머리로 간 이쪽 혈관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뻥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뚫으면서 이렇게 피떡들까지 싹 뽑아냈거든요. 이때 아드님이 오셨었고, 환자분 아드님께 이제 어머니 좋아지실 것 같아요, 막힌 거 혈관 뚫어줬으니까. 뇌졸중에서 그러시죠. 뇌졸중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 해가지고 3시간 만에 오라 그러잖아요. 3시간 이내에. 어머니 다행히 대학병원 근처에 있었고 3시간 이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줘가지고 이젠 사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요. 안타깝게 그 다음날 뇌출혈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뇌출혈인데요. 약을 저희가 많이 썼거든요. 혈관 뚫리라고. 그래가지고 뇌출혈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거는요, 내가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뇌졸중 위험도가 꽤 제법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아스피린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항응고제를 드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방세동의 무서운 일 중에 하나는요, 심부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심부전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요, 심장이 쥐어 짜는 게 바로 이게 쿵쿵 잘 쥐어 짜주는 게 심장의 원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이요, 너무 빠르게 뛸 때가 있어요.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너무 빠르게 뛰거든요. 그러면 이 쥐어짰다 펴졌다, 쥐어짰다 펴졌다. 우리 살아가는 것도 그러잖아요. 보통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이 계속 쥐어짜게 되면 이게 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쥐어짰다 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딸깍딸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딸깍딸깍 하다 보고 또 빠른 배로 계속 하다 보면 심장은 나중에 나 일 못해, 안 해 하고 탁 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뭐 파업 상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심부전인데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쥐어짜지도 못하고 동시에 심장도 커져버리게 됩니다. 흔히 우리 심비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심장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심부전이 오게 되거든요. 제 환자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머님이셨어요. 81세 할머님이신데
평소에 두근거림이 있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지내셨답니다. 근데 최근에 호흡곤란이 생겼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과거료를 봤더니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협심증으로 옛날에 중지술도 받았네요. 평상시에는 길쭉하게 뛰는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잘 뛰고 있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었을 때는 이 길쭉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뛰는 거 사이에 보게 되면 거의 2개니까 이 맥박에 뛰는 거의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빠르게 뛰고 있는 거지요. 제 눈으로 봐도 저도 이것만 보고 있어도 저는 숨이 찹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뛰고 있는 거거든요. 봤더니 한 160개를 뛰어요. 그러면 심장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초음파입니다. 쥐어짜는 게 심장인데 여기 봐봐요. 이게 잘 보이네요. 이렇게 쭉쭉 잘 쥐어짜주는 게 평상시 심장이라고 하게 되면 응급실 와서 초음파를 봤더니 어때요?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달달달달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거리는 이유는 이게 급성 심부전이 와버린 거예요. 심방세동 때문에 맥박이 너무 빨라져서 심부전이 온 거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폐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폐는요 까매야 됩니다. 까매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가 물이 찼다. 이분은 그래서 맥박이 너무 빨라가지고 폐가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을 써도 되지 않으니까 여기 보세요. 중환자실에서 온통 기계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계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폐에 물 찬 거 다 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어머니 상태가 좀 회복이 됐는데, 이걸 하고 나서 나는 그럼 어떤 치료를 했느냐? 전극도자 절제술을 바로 해드렸습니다. 뭐냐? 심방세동을 조금이라도 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전극도자 절제술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심방을 컴퓨터로 우리 3D로 다시 재구성해 본 건데, 이 빨간색 보이신가요? 빨간색. 이 빨간색이요, 전극도자를 내보내 가지고 그 심방세동을 만들어내는 나쁜 세포들을 다 거기를 다 제가 지져 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까지 편하게 사시고 있거든요. 이 시술을 제가 2017년 정도 해드렸고 지금 2022년도 5년이 됐는데요. 5년 동안 아직까지 재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술을 해주고 나면 환자분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 찐 팬이 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부정맥이 뭐예요? 여기 정의도 말씀을 드렸고, 요 안에 포함된 질병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해요? 뭐 진맥도 하고 심전도도 찍고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워치로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치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맥이 너무 빠를 때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는 맥이 너무 느려요 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다 심박동기를 넣어가지고 좀 빠르게 해주는 치료를 한다, 또는 심장마비가 왔었을 때는 제세동기라는 기계를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뇌졸중, 뇌경색, 중풍이 자라오기 때문에 항응고제랑 같은 약으로 우리는 예방을 해주자. 아스피린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극도자 절제술도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찌 보면 이건 다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내 맥이 불규칙해요. 맥이 너무 빨라요. 또는 맥이 건너뛰어요.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정맥 치료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저 커피 마셔도 돼요? 술 마셔도 돼요? 매번 제가 듣는 질문입니다. 그럼 살 빼면 도움이 됩니까? 또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까? 좋아요. 그럼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분이나 해야 돼요?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부정맥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면 이 부분 어찌 보면 더 재밌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예, 됐습니다. 네.